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부모교육 3강 맞벌이 가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정의는 뭐 우리가 굳이 다 알고 있지만 굳이 정의한다면 모든 부부 모두 직업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정 생활과 함께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부부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에 의미하죠. 그래서 부부 둘 다 취업함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가족 형태입니다. 그래서 딩크족은 자녀가 없이 맞벌이 하는 가족을 말하고요. 듀크족은 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족을 의미하죠. 맞벌이 가족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부인 모두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편이며 높은 수준의 직업 기술을 가지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죠. 상대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작은 반면 상대방의 직업적 요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게 되죠.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많고 주로 한 1명에서 2명의 자녀가 있죠. 직업적 역할과 부모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취업모는 자녀 양육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로 아이들을 버릇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가사 노동에서 융통성이 크죠. 왜? 나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요. 자신감이 좀 높아요. 왜?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성취감이 높고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맞벌이가 많이 있죠. 확실히 맞벌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치가 그러니까 소속감이 일단은 채워지고 그다음에 가치 실현이 되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 취업 여성의 취업 동기를 보겠습니다. 생계 유지형 맞벌이가 있죠. 그래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경제 때문에 가는 생계 유지형 맞벌이, 내조형 맞벌이가 있죠. 생계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취업하는 경우죠.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해서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형 맞벌이 가족이 있죠. 중상층 이상 고학력 여성들이 가사 노동의 사회적 불인정 속에서 취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근대적인 성 역할 태도에 입각해서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상태죠. 여가 활용형 맞벌이가 있죠.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 또한 내조 또는 자아 실현 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형태. 부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맞벌이 하고 있습니까? 생계 유지형 하면은 좀 이거 속상하기도 하죠. 네. 맞벌이 가족 취업 여성의 취업 동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취업 여성의 상당수는 네 가지 유형 중 생계 유지형에 해당되죠. 생계 유지형에서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아 실현 형태의 맞벌이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생계 유지도 있지만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의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결혼 전까지만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91년도에는 34.8%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랬는데 2015년 이후로는 9.6%로 떨어졌습니다.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야 된다는 91년 이전에는 16.7%였는데 2015년 이후는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야 한다는 것이 52.9%입니다. 2020년은 지금 몇 프로일까요? 프로테지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10년간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대 초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급속하게 신장됐죠. 전체 취업 여성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자형 곡선이라겠죠. 그래서 15세에서 19세가 8.7%, 20에서 24세가 52%, 25세에서 29세가 71.8% 증가하다가 30에서 34세 가면서 58.4%로 급감합니다. 아마 애기들 돌보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가 40세에서 44세 다시 63.9%로 상승합니다.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 전인 20대에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더불어 출산 및 육아, 가사 문제로 취업 현장에 떠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상황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나 경제적 안정이나 경력 지속을 위해서 결혼, 출산을 일정 기간 지연하도록 유도하는 셈이고요. 결과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볼까요? 연령별 경제활동은 L자형 곡선이죠. 그래서 고학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우리나라 경우 영아를 돌볼 수 없어서 출산이나 직장을 포기하는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30대 노동시장 이탈을 시작해서 좀처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L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20대 초반이 80%에 달하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초반 연령 57%까지 떨어지고 가장 높은 재진입 시점에서도 6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성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강요가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 이래서 요즘 아이들이 일 안 낳는 거죠.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 보겠습니다. 맞벌이는 가족의 기능, 관계, 역할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은 적절한 대리 양육자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와 같은 친인척,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대리 양육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도 되지만은 어머니 입장인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이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엄마들 안 봐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분리하더라고요. 자기 삶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딸들이 또한 며느리들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